운항의 상세 해설은 이미 유튜브와 블로그에 따로 올렸고요. 이거는 운항 분석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도 그렇고 목동구도 그렇고 한가람도 그렇고 삼각함수의 활용이 출제되는 시기, 정확히 2학년 1학기 기말서 때는 원, 닮음 이런 중등 도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기간에는요. 특히 강서구가 좀 제일 심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저평각을 이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를 냈는데 올해는 이 지금 20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삼각 함수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법도 찾아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이거 하나도 안 썼어요. 삼각함수 하나도 안 쓰고 닮은비만 갖고 있어요.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에서 좌우변이 부등변일 때는 긴 쪽을 짧은 쪽에 맞춰줘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야지만 이거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수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수직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닮은비를 쓸 수 있어요. 닮은비를. 그리고 길이도 바로 주기 싫어가지고 6, 8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6A면 8A고 전체가 14니까 반반 나눠서 그래서 8, 7. 이거 완전 중학교 문제 느낌인데 중학교 A급 수학 같은. 그래서 7대 8은 6대 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AG를 찾았고 그래서 저는 A2에서 AG를 빼서 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을 잡은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원주각이죠. 점 녹색 점 녹색 그래서 ADB 그 다음에 ACF 잡아서 여기서 지금 길이가 누가 있나 봤더니 자 일단 AB 길이를 알고요. AC 길이 알잖아요. 그래서 AB에 AF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AC 길이 하니까 AD와 AC를 대응시켜서 AF와 AB 길이 곱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럼 AF, AD가 나오는 데가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조건이 뭐였던 거죠. 점 직각이죠. 그래서 저는 점 직각 간 건데 일단 이거 꼭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AFG 점 직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A가 필요하니까 AED 또 닮음으로 가서 AF 써먹어야 되고 AD 나와야 돼서 그거에 맞춰서 AF 대응되는 건 AE 그 다음에 AG에 대응되는 거는 AD 그런데 이 곱이 나왔잖아요. 그렇고 AG는 알고 있으니 AE는 구할 수 있어서 답을 냈다. 삼각함수 하나도 안 썼습니다. 사실 자, 시간이 나면 제가 삼각함수 써서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작년에는 저평각 이것도 심하다 싶었는데 올해도 이런 길을 냈네요. 이거 뭐 평면기 아이디어 공부한 학생은 풀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스럽고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 1대2로 나눈다, 뭐 길이 1과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AC, 그래서 전 변수 잡았습니다. A 대 2A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쓰라는 거죠. 여기 각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과 갑자기 사인을 제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거죠. 큰원에서는 이거 사인으로 써야겠다 이거예요. 일단 길이도 좋겠다. 근데 이거 뭐 사실 문제 풀어보니까 쓸 일이 없었네. 이거는 쓸 일이 없었네요. 이걸 써야겠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죠. 사인 세타에 대해서 CD 이거 CD 어떻게 할까? 2A와 3이라는 길이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때 요 코사인 세타를 처리할 때 코사인 세타가 A분의 1 코사인 세타가 A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A에 관한 2차식만 나타나는 이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쪽에서도 사인 세타가 마주보는 게 AB인데 그 AB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되고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상태에서 분모가 지금 사인 세타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사인 세타 깔려 있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거 없애라고. 그러니까 R' 제곱할 때 이 사인의 제곱하면 4사인 될 텐데 이거 없애라는 의미로 얘를 곱해준 거구나. 이게 딱 보이는 순간 거의 다 왔구나. A를 찾으면 되고 그 A를 찾은 다음에 면적을 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이게 지금 보일 것인가 A분의 A 사인 세타가 1, A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변별 포인트인데 20번에서 충격받아서 여기까지 못 간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건들지 못하고 왜냐하면 또 문제 또 자체가 또 기니까. 그래서 문제 길이로 변별력을 만들어 버린 문제 같습니다.
이번엔 또 킬러 문항인데요. 시작 단계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고일 수학 얘기하고 있고, 물론 필요하긴 해서 그렇겠지만 허수부가 음수라는 걸 통해서 Z를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n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수부, 허수부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수열이다. 그런데 점화식을 이거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문제집에서는 여기를 수열을 합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규칙성이 나오도록 했는데 안 나오죠. 그게 여기까지는 좀 전형적인 고리타분했지만 이 다음 과정에서 이것도 함정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그마를 이 an 플러스일 때 시그마를 때려서 이런 식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는 첫 항을 준 다음에 첫 항을 빼고 31번째를 따로 계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학생들 아니면 생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Z가 포함돼 다시 또 고일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Z3승이 2의 3승이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파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이 과정은 어지간히 여유 있는 마인드의 상태가 아닌 학생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1부터 9까지에 대해서 재배열을 시켰어요. AN이든 BN이든 재배열을 시켰습니다. 몇 번째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AK는 1부터 9까지에서는 1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10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과 9 사이에서는 10을 배치할 수 없다. 그럼 어느 순간에 9가 배치됐을 텐데 9보다 큰 애는 1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의 배치에 따라 B는 자동 결정되고, A 어느 순간에 8이 나왔을 텐데 그 옆에는 8보다 큰 것을 배치해야 된다. 이미 10은 썼으니 9. 한 번 더 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서 1부터 9까지에서는 BK와 AK 차이가 반드시 1이어야 되는구나. 이건 좀 이따 쓸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아직 쓰지 않은 10이 10번째, 아직 안 쓴 1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AK, BK, 이제 이걸 써먹는 거죠. 써먹고, 얘네들은 어차피 1부터 10까지의 재배열이니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까지는 얘네 차이가 마이너스 1이지만 10번째에서는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도 디테일이 꽤 괜찮은데, 꽤 괜찮은 디테일이에요. 여기서 아까 전에 BK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게 9번째까지입니다. 여긴 10번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째까지 2, 4, 6, 8까지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서만 얘로 바꿀 수 있고, 10번째는 따로 뺀 다음 시그마를 합쳐야겠으니 다시 5번째 줘서 5번째 얘를 빼주고, 그 다음 시그마 합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안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많은 걸 질문하고 싶어서 낸 문제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글쎄요, 좋은 문제다. 이것도 경시마인드에서 따온 듯한 느낌인데, 정수론 쪽에.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차 서열의 합은 2차 함수다라는 성질을 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지 이거를 또 계산하게 합니다.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두 번째, 네 번째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공차가 2지만 여기 내부에서는 공차가 4예요. 그래서 그 공차 부분 처리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대칭축이 10,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칭축이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17번째는 세 번째와 같을 테니 이거 아래쪽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8, 19, 20번째까지는 확실히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다 보면 22번째까지는 작고 23번째부터 커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를 전형적이지 않게 바꿔버렸는데, 보통 두 수 사이에 수열을 끼워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 때는 여기를 숫자로 주는데 문자로 줬습니다. 그리고 소수라는 말을 줬어요. 이거 기하 분수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7개였으니까 얘는 7번째로서 얘가 표현될 것이고, 공비를 P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라는 건 실제로 이 나열상에서 세 번째니까 PR제곱이고, 이때 공비 대신 얘를 써서 보통 얘가 자연수다 그러면 자연수의 지수가 자연수여야 됩니다. 0 또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근데 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3의 배수 33개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를 꼬아서 전형적이지 않게 바꾼 변별력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강서구 지금 이 삼각함수 활용 쪽만 들어가면, 작년 문제도 그랬지만 원에 대한 질문을 꼭 합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시험 직전에만 톨레미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또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